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요즘에 키워드, 핫한 키워드죠. AI, 즉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지난 리인벤트를 통해서 3가지 인공지능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듣고 보고 있는 것들은 이미지 이해나 아니면 음성인식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자연어 처리 서비스라든지 또는 자동 주행 서비스와 같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들을 많이 듣고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기반 기술은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트렌드표를 보시면은 과거에 연도별로 딥러닝을 검색했던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딥러닝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딥러닝, 머신러닝, AI를 AWS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준의 서비스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GPU 인스턴스 타입인 G2나 P2, 그 다음에 컴퓨팅이 강화된 C4, 아니면은 어떤 하드웨어 레벨의 코딩을 하실 수 있는 F1 인스턴스와 같은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위에서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AMI, 즉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EC2 인스턴스 위에서 이미 머신러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여러분들이 친숙한 그런 딥러닝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해서 EC2 인스턴스를 만드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딥러닝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딥러닝 소프트웨어들이 현재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공식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린 MXNet이라는 스케일러블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3가지 서비스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또는 AI 전문가분들이 직접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건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AI 전문가는 아니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을 해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욕구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머신러닝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을 이미 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자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3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3가지 3종 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폴리랑 렉스랑 레커그니션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 딥러닝 프레임워크 MXNet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MXNet은 유연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7개 이상의 랭귀지에 대한 바인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 인스턴스와 그 다음에 GPU 인스턴스 공이 모두 MXNet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MXNet으로 만들어진 딥러닝 모델을 굉장히 커다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포터빌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성능, 확장성을 보여주는 프레임워크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옆에 보시는 그래프는 GPU 인스턴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MXNet을 사용한 모델링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리니어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MXNet을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은 이 MXNet을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커다랗게 2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esome MXNet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MXNet 모델 주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여러 가지 튜토리얼들을 제공을 하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튜토리얼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딥러닝 모델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잘 만들어진 모델을 내가 가져다 쓰고 싶다 하실 때는 모델 주를 들어가셔서 이미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놓은 모델을 바로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죠.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CPU 파워, 그 다음에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EC2 인스턴스에서 충족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분산 환경에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돌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분산 환경을 쉽게 구축을 하게 도와드리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템플릿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봤더니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미지 레코그니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뭔가 재미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저는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냐면은 기존의 초인종 어떻습니까? 누군가 문에서 초인종을 누르면은 띵동 소리가 나고 저는 집에 있는 집에 그 벽에 붙어 있는 월패드로 가서 누가 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제서야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초인종이 조금 똑똑해지면 어떨까요? 누가 왔는지 띵동 대신에 누구누구 왔어요 라고 말을 해주게 되면은 제가 딴 일을 하고 있다가 멈추고 월패드로 가서 누가 왔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문을 열어줘 라고 이제 말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재밌는 서비스들을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초인종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방문자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누르면은 초인종에 있는 카메라로 방문자의 사진을 찍습니다. 찍고 사진에 찍힌 얼굴을 보고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인지 우리 가족인지 등등을 이제 판단을 해서 집안의 인터폰에서는 띵동 소리 대신에 누구누구 왔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어요. 저희 집에 이런 스마트 초인종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 초인종을 누른다는 통신이 가능한 버튼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로 방문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어떤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서 명령을 이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얼굴을 찍었습니다. 얼굴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누구누구 왔습니다라고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음성 합성 서비스가 있으면은 저는 이 스마트 초인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기술은 앞에 것들은 뭐 IoT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면 되겠는데 얼굴 비교와 음성 합성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 즉 딥러닝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딥러닝은 사실 쉽게 접하기 힘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꼭 배워야지 제가 이 스마트 초인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 개발자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을 하신다라면은 제가 생각한 그런 스마트 초인종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아마존 AI 서비스가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 초인종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각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그다음에 이미지 인식 분석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폴리, 딥러닝 기반의 음성 합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렉스, 딥러닝 기반의 자동 음성 인식 및 자연어 처리,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음성 기반의 챗봇 또는 텍스트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쉽게 만드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AWS 부스에서 AI를 속여라라는 게임을 참여를 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참여를 해보시면은 이제 얼굴 사진을 2개를 찍고 그 2개에 나온 얼굴이 얼마나 이제 유사성이 높은지를 판단해서 점수가 낮은 분들에게 낮은 분 1, 2, 3등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런 게임을 구현한 것이 바로 이제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아마존 레코그니션을 사용하시면은 4가지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장면이나
객체를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얼굴의 유사성 비교, 마지막으로는 얼굴을 인식하는, 즉 얼굴을 검색하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각각 하나씩 보면요. 객체 및 장면 인식이란 뭘까요? 이 그림을 어딘가 아마존 레코그니션에 올려놨을 때 이 그림에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객체 및 장면 인식 서비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이 사진에는 플라워가 있고,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등등에 대한 객체들의 목록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집일 겁니다. 네, 이런 사진을 올려놓게 되면은 여기에 나무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물이 있고 백야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목록을 쭉 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라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사진 공유 앱을 만들었을 때 스마트 검색이나 추억에 담긴 장면을 찾는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양지 마켓 같은 경우에 호스트가 사진을 올리기만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벽난로가 있더라, 수영장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추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 및 장면 인식 서비스를 만드는 법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버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버리스 환경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모바일 앱에서 S3로 이미지를 올리시게 되면은 S3에서 람다를 트리거하게 되겠고, 그 람다에서는 레코그니션을 API 형태로 호출을 해서 이 사진에 어떤 객체들,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래스틱 서치에 저장을 해서 누군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꾸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 분석 API입니다. 얼굴 분석 API는 이런 것들을 분석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뜨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행복한지 슬픈지, 그 다음에 웃고 있는지,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사진의 퀄리티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수염이 없는 사람한테 면도기를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마케팅 자료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후에 팔로워 마케팅 자료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 분석 구현예는 역시 람다 서버리스 환경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얼굴 비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별로.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마존 레코그니션 API의 얼굴 비교 기능을 사용해서 이 두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이 두 사진이 같은 사람일 확률에 대해서 수치로 표현을 해줍니다.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 사진의 두 분은 94%의 확률로 같은 사람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얼굴 비교 API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IoT 또는 카메라에 얼굴 기반의 인증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 안전을 위해서 특정인을 찾아본다든지, 영화에서 많이 본 그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호텔 및 서비스 업계에서 VIP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VIP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쉽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얼굴 비교 구현 예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얼굴 검색입니다. 네. 여러 개의 사진 속에서 특정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얼굴 검색 서비스입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페이스 컬렉션을 만듭니다. 페이스 컬렉션이라는 어떤 덩어리에, 어떤 집합에 여러 가지의 사진을 막 집어넣습니다. 사진을 막 집어넣고, 저는 만약에 아까 스마트 초인종 만든다라면은 저희 가족 사진과 친척 사진, 친구 사진들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얼굴 컬렉션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새로운 사진을 올려서 이 컬렉션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바로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API로 사용을 하시면은 가족 공유 사진 앱을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나 뉴스 쪽에서는 저장된 이미지들 중에서 이제 유명인을 한번 찾아봐 라는 것도 이제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공 안전 쪽에서도 역시나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현하는 방법은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얼굴을 인덱싱 해야 됩니다. 컬렉션 DB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대상으로 삼는 얼굴들을 인덱싱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얼굴 하나를 놓고 한번 비교해봐, 찾아봐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까 그 컬렉션 안에 저 큰 사진에 이제 여자분이 3개의 사진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결과를 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코그니션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폴리입니다. 아마존 폴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음성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음성 및 언어를 지원합니다. 현재는 24개의 언어와 47개의 목소리를 지원합니다. 재밌죠? 24개의 언어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언어라도 연령대별로 또는 이제 남자냐 여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음성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빨리 이제 음성을 합성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SSML과 같은 이제 표준을 지원을 해서 특정 단어, 특정 문장은 이렇게 읽어라 라고 이제 특별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텍스트를 API로 넣어가지고 음성 스트리밍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텍스트를 올려서 mp3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은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 비용 없이 한번 받은 파일을. 그리고 글자당 과금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클베리 핀 모험의 그 영어본을 전체를 이제 전체를 음성으로 바꿨다 했을 때 한 2.5달러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허클베리 모험 영어 소설이 얼마나 되는지 좀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한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이제 분량을 굉장히 저렴하게 음성으로 변환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로 음성을 제너레이트 해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고요. 정확한 텍스트 처리입니다. 만약에 제가 Today in Las Vegas NV24F라고 이제 텍스트를 올렸어요. 제가 기대하는 건 뭐죠? MV라고 읽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바다라는. 그 다음에 F는 F라고 읽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온도에 대한 것들, 페런하이트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정확한 tek스트 처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읽어줍니다. 한번 보시죠. 그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We live for the music. 그 다음에 Live from the Madison Square Garden. 그렇죠. 똑같은 LIVE라도 문장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의미도 다르고 발음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식을 해서 읽어주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도 높은 읽기입니다. 간장 공장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글로 할 때도 그냥 쭈루룩 읽으면은 그 문장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영어에도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장을 이해도 높게 자연스럽게 읽어줄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저희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어권이 아니라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건지 안 자연스러운 건지는 저도 잘 판단하기 힘든데 영어권에 들려주면은 자연스럽구나 그런다고 합니다. 네,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그리고 또는 SSML을 아까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장으로 쭉 읽는 것보다는 알파벳으로 읽거나 어떤 것들은 좀 천천히 읽어주거나
어떤 것들은 숫자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있으면은 SSML 형태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예제는 My name is 그리고 is spelled 그 다음에 KU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읽어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스펠링을 하나하나 알파벳을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X slow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글자 단위로 읽어라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것을 폴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떻게 플레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y name is Eclipse. You spell K-U-K-L-Y-S-A-I. 네. 그 다음은 단어나 구절에 대한 발음을 각각 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서비스를 이제 그 발표하신 분의 따님이 카야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유럽 쪽이라서 카자라고 읽지 않는데, 만약에 저거를 그냥 넣게 되면은 영어에서는 카자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로 읽을 때는 카야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렉시컨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발음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면은 카자라고 읽는데, 만약에 렉시컨을 사용을 해서 이거는 카야라고 읽어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발음까지 교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알렉사인데 A 두 개가 이제 다른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는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AI 비서 서비스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기술 중에 기술들이 음성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식된 그 말에서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그게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랑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는 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알렉사 형태로 제공하는 거에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직접 재미있는 기능들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의 기능을 묶어서 렉스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렉스 서비스는 프리뷰 단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레코그니션과 그 다음에 폴리는 현재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렉스는 현재 프리뷰 단계라서 프리뷰에 등록을 하셔서 이제 실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음성 및 텍스트를 사용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렉스 콘솔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이제 챗봇을 정의를 하고 디플로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렉사의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딥러닝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알렉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품질 그대로 렉스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텍스트 및 음성 언어를 인식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 서비스에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바로 챗봇을 배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자분들이 아주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저닝과 알리어스,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사스 커넥터라는 걸 제공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그런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과 이 챗봇을 연동을 해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챗봇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텔 예약을 하는 챗봇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호텔 예약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언제 하고 싶니? 내일. 어디에? 어느 도시에? 뉴욕? 등등. 이제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죠. 대화를 진행해 나갈 때 인텐트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인텐트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언어에 대한 동작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인텐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터런스는 인텐트를 호출하는 음성 또는 텍스트 문장을 이제 어터런스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고요. 슬롯은 인텐트 수행에 필요한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ulfillment는 이렇게 파악이 된 인텐트를 실제로 수행을 해서 뭔가 행동을 하게 하는 것들을 fulfillment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언어로 쉽게 설명을 하면은
호텔 예약해줘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바로 인텐트고요. 호텔 예약을 하려면은 날짜와 장소 등등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그 파라미터를 저희는 슬롯이라는 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터런스라는 거는 호텔을 예약해줘를 여러 가지 이제 말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 어디 내일 나 어디 가고 싶어. 아니면은 호텔이 필요해, 묵을 곳이 필요해. 여러 가지 이제 문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문장들을 어터런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챗봇을 쉽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진짜 쉽게 만들어지나? 라는 좀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챗봇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피자 주문 챗봇입니다. 피자 주문 챗봇을 만들 때 딥러닝 AI를 사용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치시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터런스, 즉 사용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함수를 수행을 시킬까 하는 어터런스에 대한 샘플 문장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샘플 문장을 제가 요만큼 집어넣는데요. 이 외에 문장이 오면 나는 피자 주문 챗봇을 실행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입력하신 샘플 어터런스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돌려서 유사한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와 비슷한 의도로 사용자가 얘기하는 거라구나를 자동으로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어터런스를 이 정도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라미터, 즉 슬롯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고요. 피자 종류, 사이즈, 크러스트, 그 다음에 이런 파라미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피자 먹고 싶어 했으면은 사이즈 어떤 거 먹고 싶니? 그 다음에 종류는 어떤 거 먹고 싶니? 라는 거를 이제 챗봇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는 텍스트를 여기다가 단순히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파악을 했어요. 피자 먹고 싶은 거 알았고 종류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피자 배달 서비스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요청을 하려면은 제가 어떤 코드를 짜야 됩니다. 코드를 짜야 되는데 그 코드는 역시나 이제 람다 함수 형태로 코드를 짜서 이렇게 연동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챗봇은 바로바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하면은 치즈 피자 먹고 싶니? 베지터블 피자 먹고 싶니? 라고 합니다. 저는 치즈를 한번 오더해 보겠습니다. 치즈 피자 플리즈 라고 하면은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이즈 알아보고 싶어요. 라지 피자 먹고 싶어. 그 다음에 좀 얇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틴 피자 먹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떤 함수 이름도 파악을 했고 파라미터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람다 함수가 호출이 돼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 람다 함수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이런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얻은 다음에 실제 API를 호출하진 않았습니다. 뭐뭐뭐 피자의 API를 호출하진 않았고 호출했다 치고 유저에게 텍스트 문장을 주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근데 제가 이걸 바꾸고 싶다, yes sir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람다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저장을 하고 다시 이번엔 좀 다른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라지 치즈 피자를 정확하게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더 물어보지 않는 거를 기대할 텐데, 그러면은 틴 피자 먹고 싶다. 띠기냐는 제가 말을 안 했잖아요.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챗봇이 렉스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얻었잖아요. 하기 때문에 아까 피자 사이즈가 뭐니 이거 두 번 물어보지 않습니다. 두 번 물어보지 않고 바로 주문 들어가도록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거를 페이스북에다가 챗봇 형태로 디플로이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디플로이 형태는 iOS 앱이나 안드로이드 앱 형태로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제를 보면요. iOS 앱 형태로 이제 디플로이 한 겁니다. iOS 앱 형태로 디플로이 했을 때는 현재 지금 프리뷰 상태에서 두 가지 기능을 다 쓰실 수 있으십니다. 텍스트 형태의 챗봇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 형태의 챗봇을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텍스트 형태의 챗봇은 아까 보셨던 그런 것과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정도는 아직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문장을 아까 샘플 어터런스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 형태의 챗봇은 제가 영어 발음이 이제 좋지가 않아서 많이 정확하게 잘 못 알아듣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I want to have a pizza. Do you want to choose a bed pizza? 예, 다른 거를 하지 않아도 바로 음성 형태의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챗봇을 만들면은 이거를 텍스트 투 텍스트 형태의 챗봇으로 디플로이 하실 수가 있고 또는 보이스 투 보이스 형태의 챗봇으로 바로 디플로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렉스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 봇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봇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생산성을 위한 봇이라든지 인터넷 네 피자 안 먹겠습니다. 네. 예, IoT 봇 같은 형태의 재밌는 봇들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서비스를 저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레코그니션, 폴리, 렉스. 이런 세 가지 AI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챗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초인종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방문자가 초인종을 누르고 그다음에 카메라로 방문자를 찍고 그 사진을 어딘가 올려서 누구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누구인지 판단된 기준을 가지고 말로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말로 안내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저는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터넷에 연결된 버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AWS IoT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인종에 있는 카메라로 방문자 사진을 찍는다. 카메라를 IoT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를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찍힌 사진을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인터폰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존 폴리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제너레이트해서 바로 안내를 해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기능 또는 서비스들을 엮어주는 것은 역시나 AWS IoT 서비스 또는 아마존 S3 스토리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람다를 사용을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은 저런 구조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아마존 레코그니션의 페이스 컬렉션이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컬렉션을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컬렉션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친구 컬렉션을 만들었습니다. 또 있겠죠. 아빠 친구 컬렉션, 엄마 친구 컬렉션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컬렉션을 미리 마련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AWS IoT 버튼을 누르면은 그 버튼이 눌렀다라는 이벤트는 AWS IoT 서비스로 전달이 되고요. 전달이 되는 동시에 다시 사진기도 IoT화 되어 있습니다. 사진기로 사진 찍어라는 명령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명령을 보내면은 사진기에서는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S3 버킷으로 해당 사진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해당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에 업로드가 됐잖아요. 사진이 업로드가 되면은 AWS 람다의 기능 중인 S3 버킷에 뭔가 파일이 생성이 되면은 요 람다 함수를 호출을 해라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별도의 작업 없이 이미지가 올라가자마자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되고 람다 함수는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호출을 해서 이 지금 새로 찍힌 사진이 컬렉션에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컬렉션에 있는지까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을 했어요. 신원을 파악을 하면은 다시 이 신원에 대한 정보를 AWS IoT에 보내게 되겠고 AWS IoT에 보내진 그런 그런 방문자 목록은 다시 그 월패드로 전달이 됩니다. 월패드에 전달이 되면은 월패드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친숙한 그런 비디오 바깥에 화면이 이제 계속 보이게 되겠고 하지만 띵동 소리가 아닌 아빠 왔어요, 엄마 왔어요,
뭐 친구 왔어요. 그런 식으로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좀 초인종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우리 렉스 서비스 안 썼잖아요, 아직. 그렇죠? 렉스 서비스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초인종 챗봇이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밖에 있는데 누가 왔었나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낯선 사람이 왔었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는 밖에 있는데 지금 밖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 저는 이제 멀리 가 있는데 지금 문 밖에 누구 있는지 궁금해 하면은 야, 문 밖 좀 보여줘 라는 이제 챗봇 형태의 서비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사랑 연동도 물론 가능하겠죠. 예, 알렉사를 통해서 뭐 알렉사 door watch to open the main door. 예를 들어서 엄마 왔어요 했는데 가서 이제 월패드에 가서 문 열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명령을 내려볼 수 있겠죠. 문 열어줘 지금.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밖에 누구 왔는지 좀 말해봐라고 하면은 카메라를 다시 트리거 해가지고 밖에 누구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AWS IoT 서비스와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출시한 3가지 아마존 AI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제가 생각했던 이런 서비스들을 아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아마존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는 제가 AI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되기 전에 저희 그룹에 모여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해 봤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런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면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런 데모를 만들어 볼 수 있어 라고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해서 여러분들도 이 3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내일 아마 재미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이제 생각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 때 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긴 시간 앉아 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